시장은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주식 해결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증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뜩이나 바닥을 점치기 어려운 지금인데요. 이런 큰 변수들이 많아진 주식시장에 미래를 점치기도 그리고 전망을 내놓기도 더욱 조심스러운 요즘인 것 같습니다. 매일 바뀌는 요일처럼 바뀌고 있는 시장 속에서 그냥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두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대응이 중요한 지금입니다. 저희와 함께 종목에 대한 진단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주식해결사는요. 매일 장 마감 후 30분 만에 찾아오니까요. 저희와 함께 험난한 시장이지만 힘내셔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도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상담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786-1073 전화번호 열려 있고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종목에 대한 진단 저희가 속 시원히 도와드릴게요. 그럼 주식해결사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의 핫스탑.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조를 보이면서 오늘 양시장 상승 마감을 했지만 어제 하락폭에 대비해서 회복세는 아쉽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이 멋진 사람이라면서 이 사흘 만에 태도를 바꾸기도 했고요. G7 회의에서는 북한의 성장성에 주목하면서 이 북한과의 협상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장 속에서 오늘 핫했던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SK와 포스코가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작년 9월에 방북했을 당시 두 그룹이 협력해 공감하면서 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두 회장뿐만 아니라 계열사 10여 명의 사장들도 같이 동석을 했는데요. 아직 첫 만남이라서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배터리 소재는 일본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 한일 갈등 국면에서 서로에게 시너지를 얻기 위한 방향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 그리고 5G, 그리고 AI 등도 협력이 가능하겠죠. 세계 3위, 6위 그룹들이 뭉쳐서 내수 경제는 물론 또 세계 경제에서 점령 가능한 시너지가 나오길 바랍니다. 다음은요, 우리기술 보겠습니다. 우리기술은 원자력 발전 및 산업용 감시 제어 시스템 제조 업체입니다. 방위산업 기업 KSC를 인수해서 해외 시장 개척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KSC는 전투 차량 냉난방 장치 회사인데요. 오만 등 중동권에 전차 전력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차에 들어가는 냉방 장치 수출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해외 신규 수주를 확대해서 매년 30%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매출 300억까지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년간의 방산 전문 기업들을 인수해 실적이 향상됐었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낳기를 바랍니다. 다음은요, 인보사 사태 새로운 대안,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보겠습니다. 어제 코롱 티슈진이 상폐 위기에 놓였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이 가운데 연어 추출물 PDRN을 이용한 관절강 주사 콘주란을 이용한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어 추출물은 이 미용 분야에서도 주름 개선으로 유명한 성분인데요. 관절강 주사 콘주란은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이 돼서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데요. 이 주사의 효능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리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은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LG U+ 보겠습니다. LG U+가 세계 최초로 5G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간 고사양 그래픽을 요구하는 게임은 모바일과 PC 기기 사양에 따라서 좌우가 됐었는데요. 이 5G 스마트폰과 PC에서 다운로드 없이 모바일과 PC 기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내 단독으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지포스 나우를 이용하면요. 스마트폰과 PC는 화면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게임에 필요한 컴퓨팅 처리는 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5G 스마트폰은 물론 저사양 컴퓨터로도 클라우드 게임이 단 몇 초 만에 원활하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PC방 가지 말고요. 집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이용해서 게임 즐기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식 해결사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스탁의 김민재 전문가 그리고 윤사물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뚝 떨어지더니 이 낙폭을 빠르게 채워내지는 못해서 아쉬운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종목에 대해서 모멘텀 궁금하신 분들, 진단 필요하신 분들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이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 시장에 대한 분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금일 앵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대외, 그러니까 일본 관련 이슈보다는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이슈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좀 악재가 있었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좀 실망감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한국 증시 역시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의 경우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 지수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의 모습을 보시면 일단 일본 규제 관련 부분에서는 좀 둔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는 뭐 금리 결정이라든지 다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따른 이슈에 따라 증시가 좀 변동성이 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이제 먼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장 초반에는 전일의 호재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매수세가 들어왔었으나 결국은 매도 전환하면서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 같은 경우 매수, 그리고 기관이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코스닥도 역시 어느 정도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이에 따라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 결국은 한국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악재가 있었을 당시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국 증시는 지금 금융 위기 수준으로 지수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본에서 수출 규제 같은 큰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일본에 관한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이제는 다시 세계 증시에 영향을 주는 금리, 미중 무역 전쟁, 경기 둔화 같은 이슈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다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또한 이제 이 세 가지의 이슈에 따라서 한국 증시에 다시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빠져나가는 부분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일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이제 남은 거래일도 좀 굵직굵직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스케줄 같은 경우 일단 내일 같은 경우 28일 수요일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며 이제 MSCI 지수에서도 재조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30일 목요일이죠. 한은에서 이제 8월달 금리 결정이 될 부분이 남아 있고요. 일단 시장에서 예측하는 바로는 일단 8월 달은 동결,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인하의 방향으로 시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9월 1일이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가 이제 다시 부과가 될 예정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약 3천억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관세 부과,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산 제품 750억 원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아직도 남은 거래일 동안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일 시황은 이 정도로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먼저 바로 어저께 아쉽게 짚어드리지 못했던 고민 종목들부터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너스 상담 리스트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제인 캐스터가 소개해 주세요. 주식 해결사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보너스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함 열어주세요.
첫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로봇 관련주죠. 매수가는 31,500원에 비중은 20%, 끝자리 번호 1091님이고요. 어제 이 아진산업도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4,775원에 비중은 20%, 끝자리 번호 6612님입니다. 세 번째는 SV 인베스트먼트네요. 매수가는 2,650원에 비중은 20%, 끝자리 번호 9034님이고요. 네 번째는 세원입니다. 역시나 자동차 부품 기업이죠. 매수가는 2,950원에 비중은 25%, 끝자리 번호 795님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수가는 3,600원에 비중은 30%, 끝자리 번호 8636님까지 접수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너스 상담 시청자 접수 목록이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투자 의견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로보스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스타 매수 가격 31,50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109 하나님의 고민인데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 올랐음에도 여전히 답답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먼저 윤사무엘 전문가께 종목에 대한 기술적인 진단과 함께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 LG그룹 계열의 산업용 로봇 전문 업체로서 일회성 비용과 세무조사로 인해 좀 실적이 조조했어요, 최근에는. 그러나 올해부터는 LG그룹 공장의 무인화 자동차 하드웨어 관련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실적 전망은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추세적으로는 이런 상승 추세 같은 경우에는 분홍색 선, 그리고 좀 하락 추세선은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 이런 추세 하단이나 아니면은 이런 수평 매물대 기반으로 두고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일단 그런데 추세는 일단은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로 올라가면은 저항 구간은 이런 녹색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한 25,000원에서 3만 원 사이인데, 이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를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보스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유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실적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진산업이네요. 매수 가격 4,775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6622님의 고민입니다. 아진산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최근에 이슈가 있는 만큼 이 종목의 상승세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매수 가격 어떻게 보시는지 김민재 전문가께서 투자 의견 남겨주시죠. 네, 아진산업 간단하게 일단 사업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흐름을 보시면 뭐 2차 전지 아니면 뭐 수소 쪽, 전기차 쪽 괜찮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도 어느 정도 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매수가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수가보다는 당연히 낮은 구간입니다. 매수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주요 저항대가 있는 4,1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3,150원으로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주사업 내용으로는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탄소 섬유 쪽에서도 일단 테마에 편승되면서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좀 힘있게 종목이 좀 올라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실적 부분이 잡히고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에 따른 상승에 따라 일단 4,100원 정도 올라오시면 손절하는 관점, 일단은 현재가에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4,100원에서 매도하시는, 손절하시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이 탄소전유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수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목표 가격 4,100원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3,150원 챙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창투사 관련주죠. 최근에 이슈가 있나 싶기도 한데 매수 가격이 2,650원에 비중 20%입니다. 끝자리 번호 9034님의 고민인데요. 상승 여력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윤사무엘 전문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준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N파동이라는 건데, 이게 여기 상장가가 9,890원에서 이 정도가 약 70%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또 70% 하락을 보여주면서 1,520원을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좀 역추세 거래가 가능한 N파동 거래가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비중 축소를 하자는 의견 드릴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보유 평단가가 2,650원인데 한 2,000원에서 2,300원에서는 평단가 어느 정도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리면 다시 사서 올라가는 데 관여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또는 2,300원 구간에서 평당 가격을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 반등 시에 정리하는 전략에 대해서 챙겨주셨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세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로 이 수소 전기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데 매수 가격 2,950원에 비중 25%입니다. 끝자리 번호 7195님의 고민이네요. 이 종목은 김민재 전문가께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소개해드렸던 아진산업과 사실 같은 자동차 부품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에 아무래도 좀 흐름이 좋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매수를 진행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약 손실권에 진입하신 상태로 좀 불안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보유 관점 홀딩해서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먼저 설정을 드리면 1차 목표가 한 3,300원까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게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는데 지금 바로 밑에 하단인 한 2,500원 선 약 21선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시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폭 이탈 정도는 괜찮겠지만 크게 이탈한다면 손절 진행하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2차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납품 업체이긴 한데 일단 한온 시스템에 납품을 하는 주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에 납품을 진행 중이고 전기차, 수소차 테마에 힘입어 이제 지금 눌림목을 주고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과거에 어느 정도 저항대, 매물대가 주로 위치한 높이기 때문에 3,300원에서는 일단 안전하게 수익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한 10% 수익권 나오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3,300원 라인에서는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원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너무 욕심을 내시지는 말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위쪽으로는 3,300원 이상 챙겨주셨고요. 아래쪽으로는 2,5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매수 가격 3,66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8636님의 고민인데요. 아가방 컴퍼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따른 반사익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이 종목은 이슈는 있는데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는 비중 축소를 먼저 안내를 해드릴 것 같아요. 일단 재무 건전성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말씀처럼 테마성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테마성이 이제 붙으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의 또 차트적인 특징을 보면은 어느 정도 저점이 이렇게 나오면은 저점이 깨지면은 반등이 온다는 특징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하락 추세의 특징을 보이는 완벽한 이런 계단식 하락 차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또 깨지면은 저점이 깨지고 나서 또 반등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다시 저점을 해서 올라가는데 관여해야 되고요.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4,500원 정도가 적절한 청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이 또 저항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이 테마성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요. 주의해서 흐름을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4,500원에서 정리하는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너스 상담 리스트 여러분들 고민들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어제의 고민들 풀어봤는데요. 오늘의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종목 해결사 넘어가서 살펴볼게요.